신선한 용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그리고 민심동행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신선함을 맡고 있는 신인규입니다. 네. 아, 신선함. 용기를 맡고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아니고 좀 됐습니다. 신선한 용기. 이제 한 달 넘었습니다. 벌써 2월이고요. 다음 주는 설이라서 의원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선거는 코앞이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님 지역 어디세요? 그런 얘기하기 좀 위험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지혜로우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네. 귀향길에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네. 그런 분들한테 인사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면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성과급 진짜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네? 성과급이 없대요? 네, 성과급이 없대요. 설인데? 설 때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나오던 성과급이 스톱된 상황인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이라고는 회사라고는 하지만 네. 다른 회사랑 비교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실제로 다른 기업들은 성과를 올려가지고 성과급을 주는데 여기는 지금 경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의 비판과 비토가 굉장히 좀 심한 거죠. 그게 주된 내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전문가들 모셔서 충실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가지 4대 위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조간은 이렇게 많이 세게 보도는 오늘 조간들은 대체로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을 세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네. 이렇게 뭐 본인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뭐 다양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이렇게 짚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내용들이야 뭐 다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고 사실은 일반론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좀 있고 네. 또 강조하는 부분들만 좀 강조가 들어간 건데 근데 저는 이 위기들이 맞는데 네. 결국은 그럼 어떻게 정치권이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문제 인식, 갈등 발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 갈등 해결, 봉합 이거를 더 정치에 요구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 이 반정치 정치 사망 상태에서 네. 어떻게 정치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또 책임도 동시에 확인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쟁적 요소가 강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점 정치라고 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네.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래서 안 되고 민주당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만 계속 논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테러 자체도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이제는 진짜 총선 국면이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탕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안과 대책을 위주로 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정쟁적 요소를 더 가미했다면 네. 더 많은 조간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재밌게 받아서 국민들께 전파했겠죠. 네. 재미는 있을지언정 대책은 없을 네. 그런 기자회견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런 대안과 대책을 적절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치가 바로 된 길을 가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고민인데 정책을 다루면 동접이 떨어지고 예, 조회수가 낮아지고 이러니까 또 근데 정쟁을 보다 하면 막 조회수가 폭발하고 댓글도 많아지고. 댓글도 많아지고 동접도 높아지고 뭐 이런 측면 이 싸움 구경인가? 그러니까 예, 그 좀 선거 때만 되면 걱정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필요하게 대표 명언이 있잖아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약간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거에 저는- 취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쟁적 요소만 하고 계속 남탓만 하고 서로 갈등만 하고. 그렇죠 갈등만 예. 고조시키니까 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의 토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머도 섞어가면서 건강한 토론을 하면서 시대의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내용 있는 토론. 매우 신선한데 용기 있는 토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드립을 연구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드립을 계속 연구해서. 요즘 저희 아니, 정책 개발하느라고 드립 개발 많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미리. 그렇네. 예. 오늘 그럼 기대 안 해야겠네. 예, 신 변호사님 드립 개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그 동시에는 못 보고 방송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찬찬히 봤더니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해학, 유머 이게 너무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서로를 계속 그 긴장 관계로 몰아가면서 이제 적대적 관계로 가져가니까 어떤 그 국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해학적으로 비판할까 사실 이런 거 드림 요구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런 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그 면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좀 쉽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의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법조 전문 용어 맞아요. 많이 쓰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설 연휴 때 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대국민 메시지 내는 걸로 끝. 그러니까 KBS 대담도 안 할 모양이에요. 이런 선택 우리 용기 있게 비판해 주세요. 전용기 의원님. 용기가 없어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게 해주세요. 용기 있게 예, 세게. 공약 예. 비슷하게 하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 해서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네. 계속 본인이 말실수하니까 결국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본인이 나오면 지지율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숨어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이러면 국민들은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메시지 내보내고 듣기만 하는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일방적으로 그냥 너는 들어 난 이야기할게 이런 방식의 소통 방식은 항상 망했던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방식은 좀 많이 봤잖아요. 가장 비판 세게 하는 북에서 네. 많이 하는 그런 요즘 사진도 방식이거든요. 비슷해. 막 사진도 막 이렇게 창문을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결국에는 정말로 본인의 지지자로서의 명분을 없애버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도 예. 밑에 참모들은 대통령님 여기 민주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토론과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올바른 참모고 네. 훌륭한 참모고 네. 그래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참모라고 봅니다. 근데 이 참모들이 더한 것 같아요. 네. 더 숨기고 있어요. 그만하면 잘려요. 경로하실 정말 수 있기 못해. 때문에 예, 경로. 책상을 4번 치다가 8번 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책상 지켜야죠. 대통령께 뭐가 잘린다는지 깜빡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께 말씀을 하고 직원을 이야기 해야 들을 수 된다. 있다. 예. 이건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상식. 예. 우리 전용기 의원님 같은 분이 지금 정무수석 가시면은 최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가시겠죠. 안 가죠. 안 가요? 아니 신기 변호사가 빨리 민주당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이유가 좀 적절치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우리가 조금 상기해 보시면 얼마나 뻔지르르하게 말 잘했어요. 네. 뭐 기자들과 뭐 더 잘 지내겠습니다. 질문 회피하지 않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정말 받아 적을 만한 명언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뿐이고 네. 이거는 뭐 도어스태핑 한 100일 했나요? 그때 하다가 그 MBC 기자님하고 네. 싸움 나면서 그렇죠. 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날리면 그쵸. 그다음에 슬리퍼 사태. 네, 그때 그냥 다 이제 다 안 해. 전용기에 안 태워 기자들을. 그러니까 전용기에 안 태우면서 네. 제가 그때 전용기를 태워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이 전용기에 태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했더니 그때 일부 기자 2분만 네, 그 위로 따로 이렇게 따로 와가지고 했다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것처럼 이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걸 보면은 이 지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거부터 일단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동시에 소통을 거부하는 지도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나서 뽑은 게 아니고요. 뭐 잘생겨서 뽑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위탁해 놓은 거예요. 5년 동안. 네. 그래서 당선이 되셨고 한데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국가적 방향과 아젠다에 대해서 묻고 있고 네. 도대체 국정운영 어떻게 하는 거냐 질문하고 있는데 네. 그걸 안 받겠다? 그럼 이건 너무 사적인 마인드죠. 네.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건데 왜 그럼 대통령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이라면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인의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만 묻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선물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즉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건데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네. 하기 싫으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오. 근데 이게 아니 하기 싫으면
공적인 역할을 누가 신선한이 아니라 용기야. 아니 누가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거부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험한 지도자의 상이고 네. 결국 그렇게 돼서 기자들과 소통 거부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는데 누구 얘기만 듣겠습니까? 문고리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문고리 얘기도 지금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고리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1인의 사고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 보면 현종도 다 말을 듣잖아요. 거리의 시민들 아니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백성들의 아니, 말을 상소문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전혀 먹히지 않는 대통령이 21세기에 지금 그것도 거부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요. 질문뿐만 상소 비슷하게 올리면 마루 앙뚜아네트가 갑자기 경로하셔가지고 바로 또 사과 받아야 돼. 한국인데 왜 말에 앙뚜아네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데. 에? 비슷한 거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 사라졌어요 지금. 아 또 다시 들어가야죠.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실 네.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김건희 여사를 숨기고 대통령도 숨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네. 갑자기 또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뜨오르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제일 깝깝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대화들도 얘기를 해야죠. 이게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에는 상소였던 것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거였는데 네. 이조차 한 방에 패배하는 모습을 봐서 네. 누가 상소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